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정영훈 과장, 김경국 과장 자리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중심 지수를 끌고 있는 건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반도체 왜 이렇게 강한 건지 먼저 원인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 네, 오늘 뭐 시장은 사실상 이제 반도체가 이제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의 상승은 역시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제 필두로 한 기존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좀 반등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월에 지난달이죠. 2월에 이제 디램 현물가와 고정가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기존 이제 범용 반도체 이제 가격 반등에 대한 좀 그러한 기대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한 2년여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되면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이제 기존 이제 범용 반도체인 DDR4 같은 경우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 7월부터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 이상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하락을 하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었죠.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런 HBM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시장의 반등은 역시나 기존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그래도 이제 선단 제품인 DDR5의 가격은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으로 DDR5 가격까지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로 인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DDR5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DDR4 가격도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일단 중국의 그러한 보조금 정책인 위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중국의 수요도 늘어난 상황이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관세 정책에 따른 그런 어느 정도 선수요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의 그런 수급 유입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AI 반도체까지 덩달아서 움직이고 있어서 그 HBM, 레거시 등등 굉장히 이제 선택지가 넓습니다. 김경국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시는지요? 일단 반도체 상방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HBM 관련된 이제 성장성 그리고 부진했던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반등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AI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AI 관련된 이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내러티브는 아직 살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의 밑단에 있는 HBM 관련된 성장 스토리도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HBM 관련된 시장에 좀 변화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SK 하이닉스에서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를 끌어들여서 이제 가격 절감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HBM 시장의 파이가 향후에 커진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수혜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만약에 HBM 파이를 좀 나눠야 되는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선행 PBR 기준으로 1배 언더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레거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이구환신으로 시작된 중국발 재고 소진 그래서 이제 가격 반등이 일단 D램은 상반기 그리고 낸드는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된다면 향후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좀 지수의 하방을 좀 견조하게 막아주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봤을 때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긍정적으로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지금 만약에 산다 그러면
크게 부담 없이 살 만한 종목 뭐라고 보세요?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대형주, 결국엔 레거시 반도체의 그러한 가격 반등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바스켓으로 이제 같이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이제 HBM 관련한 밸류체인 그런 반도체 소부장 업체보다는 이런 레거시 반도체 관련한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업체를 같이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우선 이제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좀 더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좀 주가 상승세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보게 되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뭐 양사 모두 지금 HBM 성장세가 좀 일시적으로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좀 1분기 좀 실적 모멘텀이 좀 좋을 것으로는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엔 중장기적 2분기 이후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레거시 반도체 반등으로 인한 그런 삼성전자의 주가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바스켓으로 매수한 부분에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일정 부분 덜어내고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려가는 점진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밸류에이션 차이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갭 차이가 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의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놓고 보시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문의 주신 것도 저희가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앞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톱 전략 말씀 주셨고 김경국 과장께서는 반도체 탑픽 뭐라고 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BM 성장과 걔를 같이 할 수 있는 장비주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지금 장비 쪽 TC 본더 시장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TC 본더 공급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ASMPT라는 회사, 싱가포르에 있는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 그리고 하나 정밀기계를 통해서 하이닉스도 HBM TC 본더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비전과 같은 종목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사실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도 하나비전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로 공급사를 조금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있는 하나비전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를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장비 쪽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한화비전과 한미반도체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한 오전 10시, 11시 이 사이부터 이 방송을 위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 많은 분들 같은 고민하실 겁니다. 그 힐링 잔나비께서 퀄리타스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 상승을 해도 매수가까지 오진 못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를 포함한 AI 반도체 이제 상승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잠시 점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 과장님? 우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AI 반도체 관련한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그러한 부분은 사실 뭐 특별한 뭐 큰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워낙에 주가가 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는 좀 AI 반도체 시장, 즉 HBM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높은 고성장세를 지금 이어왔었는데 최근에 성장세가 다소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고 여러 가지 좀 관세 이슈라든지 다양한 좀 불확실성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강한 좀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뭐 그러한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는 HBM 반도체 어쩌면 HBM
관련한 밸류체인의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좀 시장의 시선이 이제는 좀 레거시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밸류체인에 있는 좀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종목까지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단기 변동성이 워낙 높은 종목이죠.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 쪽 가겠습니다. K조선, 오늘은 기자재까지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김 과장님, 오늘 이 상승 배경은 뭔가요? 일단 조선 섹터 내 안에서도 일단 수렴마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기자재까지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사실 오늘 상승의 주된 이유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해상에서의 패권 전쟁에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싱크테크 연구소에서 오늘 작년에 발의되었던 이제 조선업 강화법에 대한 재발의를 주장한다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강화법은 작년에 이제 민주당 의원 2명 그리고 공화당 의원 2명에 의해서 이제 초당적 지지를 받고 발의된 법안인데 일단 국제 상업에 종사하는 중국 국적의 선박이 5,500대인데 미국 국적의 선박이 불과 80척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해상 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좀 드러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조선 산업 부흥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들의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을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해상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한국의 조선사 그리고 일본의 조선사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게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시켰느냐에 따라서 비싸냐, 아직도 싸다, 예,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 측면에서 대응 전략 궁금한데 일단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 손현남님께서 저희 들어오기 전에 설문조사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홀딩 해도 될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그 잭팟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슈 짚어주시면서 정혜용 과장님 그 주가의 레벨단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뭐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8조 원 규모의 그러한 LNG선 이제 관련해서 이러한 수주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 사실상 뭐 좀 수주를 했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오늘 뭐 조선업종 내에서 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좀 조선주 같은 경우에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조선업종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좀 뷰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이 방송 통해서도 뭐 좀 여러 번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 랠리를 펼쳐오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었지만 주가가 이제 그래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삼성중공업 외에는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러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접근해도 좋을 만한 시점이 왔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좀 뷰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뭐 지금 뭐 발주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뭐 그러한 좀 노이즈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성과가 또 워낙에 좀 계속해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주요 이제 조선사들의 도크도 지금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선주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좀 당분간은 좀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선주 그 발주량 감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도 지금 뭐 컨테이너 최근에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발주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좀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공급보다 지금 수요가 더욱더 좀 강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씩 최선우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은 공통됩니다. 조선업종 좋다. 그렇다면 김경국 과장님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하나오션 계속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하나오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일단
미국에 보유한 필리조선소의 잠재적인 가치를 계속 반영 중에 있습니다. 반영 중에 있고 MRO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하나오션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MRO 관련된 자격 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내 조선사 중에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두 개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오션 앞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 첫 번째 조선 탑픽이었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예, 저는 뭐 지금 계속해서 좀 HD 현대중공업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가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부담도 좀 완화된 상황이고 지금 사실 국내 조선사 가운데 올해 지금 지금 현재 수주가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이미 현재 시점에서 올해의 목표 수주량이 한 40%를 지금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수주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가격적인 매력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HD 현대중공업 탑픽으로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꾸준히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평가 주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HD 현대중공업 투자 포인트 챙겨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김경국 과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